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네. 평균으로 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저희가 눈여겨볼까 해서 상황실에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치료제로 녹십자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때문에 녹십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혈장 치료제 22번째, 22번째 특정 환자의 투여가 승인됐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임상과는 또 별개로라는데 네. 일시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이라는 것은 뭐 대규모든 소규모든 집단을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선택적 치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좀 생명에 위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의사를 묻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든지 다른 큰 질병도 환자한테 일단은 처음에 약을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뭐 이런 위험이 있다, 저런 위험이 있다, 이런 걸 고지를 하고 환자가 선택을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번 녹십자 치료제가 그런 식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2번째로 선택적 치료를 했다라는 것이고, 정식 임상과는 별개지만 어찌되었든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는 측면에서의 시장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임상 시험과는 별개로 긴급한 환자분들, 급박한 환자들, 또 다른 치료제를 썼는데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또 허가를 내주는 건데요. 녹십자뿐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도 어제 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셀트리온과 녹십자의 치료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뭐 두 회사 지금 임상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 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녹십자는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국내도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이상 결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혈장 항체 치료제는 약간 비슷하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안정성이 확보된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뭐 셀트리온과 녹십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임상 이상이 끝났을 때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물론 3상을 하겠지만 지금 백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모든 기업들의 백신 같은 게 임상이 완벽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처럼 이 두 기업도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부 백신을, 치료제를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와 셀트리온의 각각의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거는 기대도 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백신을 좀 보급하던가 혹은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녹십자 그룹주 안에서 녹십자 셀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크더라고요. 네. 뭔가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요? 뭐 차별점은 없죠. 근데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녹십자가 움직이니까 네. 네, 그룹주 자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인데, 네. 엄밀히 따지면 녹십자 셀은 그 치료제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신약 개발하는 파트고, 그리고 이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좀 없어서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 주가가 움직인 것도 없었어요. 지난 4월부터 11월 달까지 본다라면 계속해서 한 4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었고, 오늘 좀 올라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그 녹십자 쪽에서 선택해 치료든 뭐든 이런 것이 사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오른 게 뭐야 해서 보니까 녹십자 셀 이것이 좀 반응을 하면서, 뭐 오늘만 오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좀 뒤늦게 반응을 하는데, 고점대를 완벽히 돌파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녹십자로 돌아와서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4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쉬어갔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 동안 오히려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녹십자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서 녹십자, 뭐 SK케미칼, 뭐 네. 셀트리온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고점 돌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일단은 그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다. 아직 흐름 자체가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난 11월 10일에 기록했던 고점대 언저리 43만 원을 목표가로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50만 원대까지는 매물 부담감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4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또 검토해야 되고 네. 실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포장재, 제지주들이 또 한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풍제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 배달음식 배달 수요의 증가 가능성 때문에 오늘 또 포장주들이 크게 뛰어 올랐는데 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충족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일 확진자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 되고 이게 좀 꺾이지 않는다라면, 꺾일 가능성이 좀 적다라면 3단계로 갈 수 있는 충족은 되죠. 네. 지금 계속해서 일주 단위로 격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 2.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확진자가 감소가 아니라 계속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2.5단계, 일주일 정도 시행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단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힐 기미를 안 보이다 보니까 3단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지금 정부에서도 좀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관련된 오늘 포장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재택근무 관련된 기업들, 맞아요. 온라인 교육주 모두 물론 이번 주에 강했습니다만 오늘 특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그 확진자 수가 더블링 현상이 네. 나타나게 되면은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토 중이지만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골판지 제지주들의 테마 흐름이 강한 가운데 대장주들이 또 역시나 폭발적으로 상승하던데요. 네. 어떤 종목이 대장일까요? 이제 골판지 관련돼서는 방금 명풍재지라든지 명풍재지. 테림포자 네. 그리고 삼보판지 등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택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런 것 거리두기 더 확대 이런 것들이 모든 제지주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제지주도 좀 다릅니다.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골판지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오히려 약간 고가 제품이라든지 이런 포장 쪽에 혹은 인쇄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 혹은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풍재지를 포함한 제지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가격 전략을 세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지주 전반적으로, 포장지주 전반적으로 아직은 그래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세워주세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조금은 늦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매도하기예요? 매수하기. 매수하기.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 3단계나 2.5단계나 2단계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3단계라고 하면 전면적인 약간 봉쇄 단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택배 수요가 막 그 배 이상 막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택배로 나가고 있어서 골판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오늘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 굿불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골판지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골판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현재 정도 수주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조금만 늘어난다고 해도 골판지 업체들의 그 실적은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서 저는 흐름 자체는 꺾이진 않았다. 다만 조금 올라갈 가능성 열어놓으면서 대응하시되 네.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지지선을 좀 확보됐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풍재지를 포함한 재질, 골판지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진단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내에서 오늘 좀 구조가 필요한 종목, 이코바이오메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진단 제품의 WHO 승인 소식 때문에 어제 상한가 갔고 네.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낸 그 호재부터 짚어볼게요. 네, 그 이제 미국뿐이 아니지만 어쨌든 WHO에서 지금 워낙에 이 코로나 심각하다 보니까 그 신속 검진, 체외 진단 신속 검진을 위해서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의 진단 키트를 긴급 사용 허가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용 허가를 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정도만이 아닙니다. WHO는 약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이 의약품이나 이런 거 원조 사업을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른 나라 조금 중진국 이하의 국가한테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원조를 했을 때 미코바이오메드가 협력사로 바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믿고 막 수출할 수 있는 매출처가 있고 또 네. 어쨌든 WHO가 인정했다는 얘기는 좀 그런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것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서 어떻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그러한 이슈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더 확진되다 보니까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승을 했다가 좀 차익선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익성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윗꼬리가 달린 상황인데요. 요즘 진단키트 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참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소식 때문에 진단키트주가 꺾이는 듯 했는데 실상 보니까 네. 백신이 당장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접종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중반? 네. 하반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진단키트 수요가 계속되겠다라고 믿으시는 것 같거든요.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 안에서 과연 진단키트주들은 매수를 해봐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저는 올라오면 올라서 매도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네네. 내년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초까지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많이 매입을 그러니까 뭐 정부든 다른 국가든 네. 제품을 쟁여 놓는다고 표현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를 계속 쌓아나가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정한 재고 이상으로는 구매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키트 업체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단가 협상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제가 약간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좀 이상해. 살짝 열이 나는 것 그러면 같다. 무조건 가면 그냥 검사해줘요. 어디 맞아요. 갖다 물어보지도 않고 네. 전 국민 대상으로. 그렇게 가서 진단키트 수요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엔 끝난다라는 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곧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다면 그런 심리 자체를 이겨낼 수는 없다. 그러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매도해야 되고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상승폭이 그러니까 이틀에 끝났다 말은 못하겠지만 네. 좀 약화되는 부분들도 그러한 심리가 녹아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은 해도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는 그 확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지금 상황실에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현재는 한 2, 3%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뭐 WHO 승인이 나왔다는 부분들 이슈는 뭐 완벽히 끝난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16,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 10월 그 백신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미코바이오메드가 좀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16,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한 16,000원까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워낙에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온다라면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혹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서 익절 라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1시 30분 상황실 전해드렸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